안녕하십니까,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물리량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힘과 운동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힘 분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힘 분석하고 운동 방정식 세우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요 늘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해서 자, 우리 물리를 다룰 때 아주 많이 등장하는 물리량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량의 정의는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물리량 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정의하고요. 벡터예요. 자, 운동량의 방향은 항상 속도의 방향이랑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힘을 우리가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죠. F는 ma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때 가속도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dt분의 dv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질량이 변하지 않고 지금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럼 질량을 요 안에다 살짝 집어넣어주면 이 mv라고 하는 물리량을 우리는 운동량으로 정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F를 ma가 아니라 살짝 다르게 표현한 식 dt분의 dp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요, 우리 운동 이런 뜻인데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뭐가 변합니다?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물체 운동량의 변화율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같습니다. 라고 자, 요렇게 우리가 정의합니다. 또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또 등장하는데 충격량의 정의는 일정 시간 동안에 물체에 주어진 힘의 총량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I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힘 곱하기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해서 FT 또는 F 델타 T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여러분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F를 우리 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 충격량은 이제 충돌할 때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충격에 의해 물체에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힘 F를 충격력이에요. 충격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는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F 델타 T, 자, 이거 T, 델타 T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식들을 굉장히 좀 많이 여러분 보게 될 거냐면, 자, 요 식이에요. F 델타 T는 델타 P라고 하는 자, 요 식을 많이 보게 될 거고, 힘하고 운동량은 둘 다 벡터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반드시 같은 방향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좀 기호로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해요. I는 델타 P에 해당이 되고 F 델타 T는 MV 마이너스 MV 제로. 이게 델타 P에 해당되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자, 여러분들이 운동량, 충격량을 다룰 때 정리하실 거는요. 자, 우리 좌변의 F 델타 T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었냐면 지금 충격량이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변에 있는 물리량. MV-MV0라고 쓰셔도 되고요. 델타 P라고도 많이 표현할 건데 이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됩니다. 라고 늘 정의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같은 물리량이구나 라는 것들을 일단은 기억을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 일단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여러분들 공식에서 그래프를 여러분들 잘 좀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물리에서 등장하는 모든 그래프는 다 우리 공식에서 우리 다 판단해 줄 수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F 델타 T는 델타 P라고 하는 자, 요 관계식을 잘 보니까요. 힘과 시간의 곱이 델타 P라고 하는 운동량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면 Y축이 힘이고 X축이 시간이면 우리는 FT, 면적이네요. 자, 수학적으로는 우리 맨 오른쪽과 같이 적분처럼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뭐 적분을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우리는 무엇에 해당되는구나?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 일정할 때 힘의 변화율이 일정할 때, 이 힘이 임의로 변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 표현했지만, 중요한 거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특징들은 좀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량, 충격량 관계식을 왜 정리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물체가 와서 벽에 충돌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여러분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 자, 우리 좀 전에 썼던 식이랑 똑같은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F 델타 T는 자, 이걸 좀 바꿔 쓰면 m에다가 v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v0 벡터를 뺀 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 벡터의 뺄셈을 계산할 때 v 마이너스 v0는 우리 벡터 뺄셈 뒤에서 앞쪽으로 그냥 바로 화살표 연결이 좀 됐었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오른쪽이 지금 v0. 자, 요게 지금 v0, mv0 벡터고요. 처음 운동량. 아래쪽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자, 우리 MV 나중 운동량에 해당됩니다. 질량은 그냥 여러분 개수 취급해 주면 돼요. V0하고 V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서 V0에서 V로 연결하듯이 뒤쪽에서 V0 쪽에서 앞쪽으로 연결한 요렇게 표현한 게 이게 바로 뭘 계산한 거구나. V-V0를 계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똑같죠. 우리 벡터는 동등성, 방향과 크기가 동일할 때 우리는 동일한 벡터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 벡터하고 요 벡터는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임의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벡터의 뺄셈을 통해서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합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차원 봤는데요. 그럼 1차원인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 운동량, 충격량 더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20m/s로 날아오는 질량이 0.2kg인 공을 방망이로 쳤더니 반대 방향으로 30m/s로 날아갔답니다. 이때 공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인가라고 지금 여러분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량이라고 하는 식은 우리 얼마로 좀 정의되어져 있었어요. F 델타 T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시간도 안 나왔고 힘도 지금 힘하고 시간도 둘 다 안 주어졌습니다. 그럼 충격량은 이 식으로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 이 식 대신에 우리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뭐랑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동일하다라고 했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질량 빼고요. 자, V 벡터 마이너스 V0 벡터에 뺄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1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오른쪽 왼쪽 방향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 방망이가 있고요. 자, 처음에 20m/s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날아오는 자, 야구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설정할 거고요. 자, 야구공과 방망이가 충돌한 다음에 야구 방망이에 충돌한 야구공이 왼쪽으로 30m/s로 날아갔습니다. 그럼 왼쪽 방향 무슨 방향으로 설정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고요.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이 0.4.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이고 처음 속도가 20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얘는 우리가 얼마 됩니다? 마이너스 10뉴턴세크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 부호는 어떤 의미가 있죠? 받는 충격량의 방향. 충격량과 운동량은 다 벡터였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하죠. 그래서 야구공이 야구 방망이랑 충돌할 때 어느 방향으로 충격을 받은 거냐면 왼쪽 방향으로 지금 F 델타 T라고 하는 충격량을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원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2차원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2차원 벽이 있고,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고 하는 속력으로 45도의 각도로 지금 충돌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 그대로 또 여러분들 45도로 자, 충돌한 다음에 반사 대선들 진행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랬을 때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시오라고 지금 문제에서 좀 주어져 있습니다. 질량 2kg, 속력은 또 10m/s 이런 것들이 다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럼 2차원 충돌이죠? 그럼 똑같아요, 원리는. 우리 충격량은 뭘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우리 힘이나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 얘네들 벡터.
나중 속도 벡터, 초기 속도 벡터. 자, 얘가 초기 속도 벡터죠?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나중 속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얘를 우리 초기 속도 벡터 V0라고 표현할 거고요. 얘를 우리가 나중 속도 벡터, 자, V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우리 벡터 정리할 때 모든 벡터들은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으니까, 자, 우리 화살표 그대로 이동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으로 되어져 있는 이 10m/s가 초기 속도 벡터. 자, 우리 왼쪽으로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얘는 우리가 나중 속도 벡터입니다. 라고 얘는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제 구할 건데요. 자, m에다가 v 벡터 마이너스 v0 벡터를 뺄셈을 해주면 되는데 뒤에서 앞쪽은 그냥 화살표만 연결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수직이죠. 각도관계 이용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어느 방향으로 V에서 V0 방향으로 이 방향이 우리는 무엇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피타고라스 이용해 주니까 크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10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답은 10 루트 2 뉴턴 세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방향. 우리 충격량의 방향은 당연히 무엇의 방향이랑 동일할 거냐면 운동량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왼쪽 방향. 그렇죠? 왼쪽 방향, 요 화살표 방향이에요. 그래서 왼쪽 방향이 우리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 충격량의 방향에 해당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에 많이 우리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될 여러 물리량에 해당이 돼요. 자, 또 예제 하나 좀 들어보죠. 우리 좀 전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자, 면적이 무엇을 의미합니다?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 일단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문제인데 보니까 자, 두 번째 줄에 그래프는 충돌 과정에서 물체 B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래요. 자, 이 그래프는 누가 받는 힘? B라고 하는 물체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자, 누가 받은 충격량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우리 B가 받은 충격량, 다시 얘기하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작용 반작용 때문에 우리 좀 전에 예에서 우리 야구공도 얘기했었지만 자, 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좀 전에 봤던 예를 보도록 하면 자, 예제 1번에서 야구공이 날아와서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충돌한 다음에. 그럼 야구공이 야구방망이랑 충돌할 때에는 작용반작용이 항상 성립해요. 즉, 야구방망이가 야구공에게 가한 충격량이 왼쪽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지금들 10이라고 하면 야구공이 야구방망이에게 작용한 여러분들 충격량의 방향, 힘의 방향은 여러분 오른쪽으로 자, 요렇게 여러분들 크기 동일하게 여러분들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시간은 어차피 동일할 거니까 크기도 같아요. 야구공이 받은 힘과 야구 방망이가 받은 힘은 다 동일합니다. 라는 것들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다시 저 예제 3번으로 오시면 자, 우리 요 면적이 B가 받은 여러분들 충격량이라고 했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의 크기 델타 P, B의 크기는 우리는 뭐랑 같습니다? 델타 P, A랑 같습니다. 라고, 자, 요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은 항상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충돌할 때 요런 좀 특징이 있어요. A하고 B가 충돌할 때는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왼쪽 방향, A가 받은 충격량은 왼쪽 방향이고 B가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 방향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호를 잘 결정해 줘야 돼요. 자, 면적 계산하니까 이거 얼마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1000 곱하기 0.03 곱하기 0.03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15 뉴턴 세크라고 하는 여러분들 결과값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해도.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15 뉴턴 세크, B가 받은 여러분들 충격량도 15 뉴턴 세크인데 부호가 달라져야 돼요. B가 받은 거는 오른쪽으로 받았으니까 플러스 15 뉴턴 세크,
A가 받은 충격량은 왼쪽으로 받았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5N라고 하는 요런 여러분들 부호를 조심해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 보기를 보죠. 기억에 물체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5N입니다. 맞네요. 15N라고 하는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충돌 후 물체 B의 속력은 15m/s입니다. 자,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 같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받은 충격량 얼마? 그냥 15 쓰면 안 돼요. 우리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5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우리 5 질량이 5고요. 5 곱하기 얘는 모르겠어요. 나중 속도 VA 써주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자, 운동량, 충격량 관계식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자, 요렇게 식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 산수하는 것들은 뭐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VA는 자, 요거 50인데 넘어가면 우리 35만 남고요. 자, 우리 5가 넘어가서 약분될 거니까 우리 얼마로 7m/s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은 여기가 틀렸어요. 기억은 맞지만 니은은 여러분들 틀린 내용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디귿에 자, 요도 시간 하나 만들죠.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라고요? 15라고요. 자, 그럼 15는 자, 우리 똑같이 운동량, 충격량 관계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B의 질량은 지금 1kg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VB 마이너스 1 곱하기 정지했으니까 0이었었네요. 그래서 B는 충돌한다. 우리 니은이 지금 무엇에 대한 질문인 거냐? B에 대한 질문에 해당되죠. 그래서 니은 맞네요. 그렇죠? B의 속력은 15m/s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 바로 얘기할 수 있고 A의 속력이 충돌한 다음에 얼마에 해당됩니다? 7m/s라고 해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만 여러분들 답으로 체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식들을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식 중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동일한 유리컵이 있는데요. 하나는 방석에다가 떨어뜨리고 하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린 상황을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예요. 가가 방석에 떨어뜨린 거고 푹신한 방석입니다. 오른쪽은 아주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지금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돼요. 그러면 방석에 떨어뜨린 유리컵은 잘 안 깨질 거잖아요. 근데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은 아주 잘 깨질 겁니다. 그럼 이때 왜 잘 깨지고 잘 안 깨집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좀 물리를 좀 이제 배운 학생들은 딱딱해서요, 푹신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 가지고 우리 충돌 시간에 대한 개념 가지고 반드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방석에 충돌하는 유리컵의 속도를 순간속도 V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유리컵의 늘 충돌에서의 속력을 우리가 도 V, 얘도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둘 다 자유낙하했다라고 설정할 거니까 둘 다 루트 2GH, 얘도 루트 2GH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나중에 다 멈추잖아요. 방석에 떨어뜨린 유리컵도 결국 멈출 거고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도 다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 속도, 동일한 속도로 충돌했다가 동일하게 다 멈췄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자, 내가 왼쪽 유리컵을 A라고 하고 오른쪽 유리컵을 B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우리 반대로 할게요. 어디를? 오른쪽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린 유리컵을 A, 자, 우리 방석에 떨어뜨린 유리컵을 B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A하고 B는 반드시 늘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속력으로 충돌해서 동일하게 멈췄으니까. 그런데 자, 델타 T라고 해서 접촉 시간이 이제 중요해요. 접촉 시간. 충돌한 다음에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때 자, 델타 TA라고 하고 델타 T를 B라고 자,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럼 자, 방석에 충돌한 유리컵과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한 유리컵은 최종적으로 정지할 때까지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냐면 당연히 방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방석이 시간이 더 길어요. 방석이 더 시간입니다. 그러면 받은 힘, 유리컵이 받는 힘을 이걸 우리가 다름 아닌 충격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죠. 그래서 충격력, 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잠깐 시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A하고 B가 지금 동일합니다. 근데 충돌에서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접촉 시간이었었죠. 자, A하고 B 중에서 지금 누가 큰 경우에 해당돼요? A가 더 큰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면 받는 힘은 당연히 요 관계식이 만족이 되려면 A하고 B 중에서 B가 당연히 더 큰 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받는 힘, 충격력은 A하고 B 중에서 지금 누가 더 큽니다. B가 더 큽니다. 라고 해줄 수가 있어서 자, 우리 왜 깨지고 왜 안 깨집니까? 라는 거를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시간이 길수록 충돌한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생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동차의 범퍼, 에어백, 또 매트 같은 것들이 다 이러한 효과를 우리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걸 그래프로 좀 표현해 보면 오른쪽에 좀 나와져 있죠.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가 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가 시간이 짧다라고 했어요? 정지할 때까지 우리 어디야? 여러분들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여러분들 A컵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시간 짧고 힘은 좀 큰 값에 해당되는 그래프. B 방석에 떨어진 유리컵은 시간은 길지만 여러분들 힘은 좀 작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죠. 근데 요거네요. 이 A, 우리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SA라고 하고 내가 얘를 SB라고 한다면 면적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우리가 충격량에 해당이 됐었으니까. 면적이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됩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나타내 주는 것들도 대표적인 예니까요. 꼭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또 중요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들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